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박완서를 만나다. 오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함께 나누었던 작가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박완서 작가입니다. 박완서.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전쟁의 상처, 가족의 의미 또는 우리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완서 작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부 박완서 그녀의 살. 개성에서 시작된 살. 박완서 작가는 1931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이니 일제강점기 한복판이었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박완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비록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꼭 공부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의지 덕분에 박완서는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앗아간 것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박완서는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오빠였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었던 오빠는 인민군에 의해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빠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의 기억은 훗날 그녀의 대표자 남옥과 엄마의 말뚝 등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박완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미팔군 PX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봐야 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과 미국 문화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 경험 역시 나중에 그녀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40에 시작된 작가의 길. 1970년 박완서의 나이 40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 때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남옥으로 등단한 것입니다. 40살에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완서는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 40여 년간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기며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평범함 속의 위대함. 박완서 작가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2011년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2부 박완서의 대표 작품들. 남옥, 전쟁의 상처와 치유. 박완서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인 남옥은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옥이란 잎이 다 떨어진 헐벗은 나무를 뜻하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해진 우리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주인공 이경은 미군 부대 PX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 가난, 그리고 미군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의 괴리감. 이 모든 것이 작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나목처럼 헐벗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푸르러질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바로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가 가졌던 힘이 아니었을까요? 엄마의 말뚝 시리즈, 어머니에 대한 헌사. 박완서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작품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말뚝 연작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배움은 없었지만 강인했던 어머니,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온몸으로 버텨낸 어머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 박완서는 그런 어머니를 말뚝에 비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천막을 세우기 위해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는 말뚝처럼 어머니는 가족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던 것이죠.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뚝이었습니까? 박완서의 작품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유년의 기억. 이 작품은 박완서의 자전적 이야기로 개성에서의 어린 시절을 그립니다. 제목부터가 정겹지 않습니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싱아는 물을 소금에 절인 반찬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소박했지만 풍요로웠던 그 시절의 기억을 박완서는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우리 모두의 유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사라진 고향의 풍경,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하지만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한 그 시절 말입니다. 박완서는 이렇게 개인의 기억을 통해 우리 민족의 집단적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분단의 아픔. 이 소설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다룹니다. 주인공은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기쁨보다는 혼란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제목의 의미는 깊습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기억 속의 고향, 기억 속의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억이 미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분단은 땅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기억도 나누어 놓았습니다. 박완서는 이 작품을 통해 분단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미망, 전통과 현대의 갈등. 미망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을 그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완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현대적인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박완서의 작품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손을 내밉니다. 단편들 속의 일상. 박완서는 많은 단편 소설도 남겼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자전거 도둑, 카메라와 워커 등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포착한 작품들입니다. 이 단편들의 특징은 평범함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 자녀와의 대화, 시장에서의 흥정.
이 모든 것이 박완서의 손을 거치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3부 박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성의 목소리. 박완서는 한국 문학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낸 작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처,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억압, 며느리로서의 고충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박완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본 세상을 여성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했고,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완서가 여성만의 작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다루었고, 그래서 남성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처의 기록과 치유. 박완서 작품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상처입니다. 전쟁의 상처, 가난의 상처, 상실의 상처. 그녀 자신이 겪은 상처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겪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완서는 상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처를 덮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완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슬프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아프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박완서는 거창한 것, 화려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에 주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시장에서의 흥정, 이웃과의 수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그리운지를 박완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 그것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메시지. 이것이 박완서가 우리에게 남긴 큰 선물입니다. 정직한 글쓰기. 박완서의 글은 정직합니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추하면 추한 대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인간의 이중성, 모순,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우리는 박완서의 작품을 신뢰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 박완서는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산업화를 겪은 세대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의 살아있는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가족과 개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4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박완서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박완서가 다룬 주제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후유증,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여성의 삶, 세대 간의 소통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완서는 우리에게 삶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완서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글로 쓰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박완서 작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그녀의 작품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목이나 엄마의 말뚝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완서 작가의 말처럼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